ERP 정보관리사 회계이론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1번 기계학습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기계학습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 지도학습이 나옵니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함수를 유출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문제의 범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지도 학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의 방법은 두 가지 정도 아셔야 되는데 군집 분석과 그 다음에 오토 인코더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학습이 있는데요. 이제 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보상을 최대화 하는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이제 지도학습 방법에는 분류 모형과 회귀 모형이 있다. 맞고요. 2번 강화학습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3번 군집 분석과 오토 인코더는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4번 비지도학습은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한다고 했는데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2018년 9월 세계경제포럼의 인공지능 규범 원칙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인공지능을 통해 이것을 누리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네요. 1번 정치적 자유와 참여, 2번 직업 선택과 이동성, 3번 의료적 지원과 복지, 4번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번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ERP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통합 업무 시스템, 각 부서의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2번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에 도입과 개발이 가능.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 각 기업과 부문 업무 방식을 반영할 수 있다. 3번 오픈 멀티 벤더, 특정 하드웨어 기술과 시스템에 의존하는 형태를 채용하여 비호환적인 CS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특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하드 업체의 이제 기술과 시스템에 이제 사용을 해서 호환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4번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각 나라의 법률과 대표적인 상거래 습관, 생산 방식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이 가운데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 ERP 아웃소싱에 대한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주 생산은 ERP 생산 모듈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IT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업체는 회계정보 시스템의 설계부터 구축, 테스트,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회계부서는 주기적으로 커스터마이징 요청과 피드백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주 생산은 시스템 내부의 회계관리 기능을 자사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기술적 제약과 계약 범위 문제로 반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1번 ERP 아웃소싱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인력 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외부 IT 전문 IT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과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도움해 줄 수가 있고요. 2번, ERP 아웃소싱은 기업의 내부에선 인사 IT 기술력 보완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줄 들어가 있죠. 3번, ERP 아웃소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회계 관련 업무의 모든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줄에 보면은 기술 제약과 계약 범위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ERP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에 보유하지 않는 인사 관련 지식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제 외부 전문 IT 아웃소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뭔가 이제 인사 관련 지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그런 지식들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회계의 목적은 외부 공포, 과세 정보 제공, 내부 관리 등이 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산 변화 등에 관한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죠. 3번,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관리회계는 주로 회사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재무회계는 주로 경영진과 같은 내부정보 이용자들에게 경영활동을 계획하거나 통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서로 바뀌었죠. 관리회계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 이용자고 재무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재무제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자본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라고 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3번,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현금 유입과 유출에 관한 보고서. 주석은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재무제표 범주에 포함한다. 자, 우리 일정 기간의 자본 변동 뭘까요? 변동은 자본 변동표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기의 오류가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확한 기초 재고 금액은 20만 원이지만 기초 재고 자산을 15만 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자, 우리 여기에서 매출원가 등식 잠깐만 볼게요. 기초 플러스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은 매출 원가이죠. 그래서 이제 기초 금액은 20만 원이지만 이제 15만 원으로 과소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도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과소계상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에는 매출원가가 과소평가가 되면서 자,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순이익은 과대평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과소, 단기순이익 과대. 8번, 보기는 주 생산성의 자료이다. 당사의 결산 시 당기순이익은 8만 원이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보기와 같은 오류가 확인되었다. 주 생산성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계정 과목의 분류는 적절하게 되었다.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과소 계상액 나왔는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죠. 자본 조정에 차감하는 계정이고, 그 다음에 매도가산증권 평가이익은 이익 과대 계상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자본과 관련되어 있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우리 비용이에요. 지금 비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대가 됐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이 8만 원이었는데 올바르게 정확하게 한다면 얼마가 되는가 물어봤죠. 그럼 비용이 과대됐으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다시 요거 빼준 것만큼 다시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8만 원에 플러스 2만 원을 해줍니다. 그럼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계에서 거래의 거래 요소 결합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은행에서 2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은 송금수표 100만 원과 동점 발행 당좌수표 100만 원 예입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송금수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현금이죠. 그러면 동점 발행 당좌수표는 뭘까요? 얘도 현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요. I, 당당, U, 동, 현. I는 나죠? 나는 당점이고 당좌 예금입니다. U는 너죠? 너는 이제 동점이라고 부르고 현금입니다. 그래서 동점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죠.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은 차변에 정기예금 2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20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거래처인 생산성 상점에서 현금 8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고 차용 증서를 받았다. 올바르게 분개한 것은, 자, 우리 현금이 나가네요. 현금 8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우리가 3개월간 빌려줬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